제 14강으로서 소유권의 취득, 그 중에서 취득시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의 취득에는 크게 법률 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이 있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 대한 매매, 증여 등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죠. 이 법률 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에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가 있어야 물권 변동, 즉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이 있는데 바로 우리 민법 245조 이하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원시 취득에 대해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취득시효, 그 다음에 선의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첨부에 관한 규정으로서 부합, 호나, 가공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선의 취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산물권의 변동을 보면서 무권리자로부터의 동산물권의 취득인 선의 취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이런 것은 모두 이 소유권의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이것으로 245조 2에서 규정하는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14강에서 살펴보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여기에 대해서는 15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권의 원시 취득 사유인 취득시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시효의 의의를 보면은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듯한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바로 점유를 말합니다. 물론 등기부 취득시효에서는 등기도 해당되죠. 그래서 일정한 외관이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 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동산 물건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의 경우에 있어서 점유취득시효, 이런 경우에 소유의 이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시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로서 소유의 이사로 평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바로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시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 민법에서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을 때 그 사실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인정해주는 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시효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소멸시효이고 두 번째는 취득시효가 되겠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될 때 권리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멸시효인데, 예를 들어서 채권의 경우에,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에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 없죠.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래서 권리 소멸이 되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의 행사인 외관인 일정한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때에 권리 취득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취득시효라고 하겠습니다. 즉 권리 외관인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때에 어떤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취득시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인정하는가?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크게 사회 질서의 안정과 두 번째 입증 곤란의 구제를 위해서 바로 이 취득시효를 인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 질서의 안정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인정해 줌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깨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입증구제의 곤란에 이유에서 취득시효를 인정합니다. 즉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이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져서 후일에 사실 상태를 뒤집고 정당한 권리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로 취득시효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점유취득시효는 이 사회 질서의 안정이나 또 입증구제의 곤란, 입증 곤란의 구제 이러한 차원에서 인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 이것은 뭐 물론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도 사회 질서의 안정 또 입증 곤란의 구제 이러한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또 다른 측면에서 즉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봐서 이 거래 안전에 근거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시효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법적 안정성을 위한 수단이고 또 법질서 자체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취득시효는 하나의 법적 안정성 이런 것을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 판례는 시효 취득에 관하여 상당히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요건이 갖추어지면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권리가 소멸시효한다라고 보는데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시효 취득자가 취득시효를 잘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취득시효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를 전반적으로 보면 취득시효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보면은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고 또 동산 소유권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재산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효로 취득되는 권리를 보면 소유권,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전세권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권 및 유사한 이와 유사한 강업권, 무채재산권 이런 것, 즉 지적재산권 이런 것이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유권과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권리다라는 점에서 인정이 되지 않고 또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죠. 좀 어떤 권리 외관인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의 종류를 보면은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와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이 두 가지가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동산의 경우에는 일반 취득시효와 단기 취득시효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시효는 주로 이제 이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는 두 가지가 인정됩니다. 바로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이 두 가지가 인정되죠. 그것은 바로 우리 민법 245조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245조 1항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를 규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245조 2항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며 가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등기부 취득 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시효에는 바로 점유 취득 시효, 등기부 취득 시효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와 등기부 취득 시효에는 각각 그 요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점유 취득 시효와 등기부 취득 시효의 공통된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특유한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의 공통된 요건을 보면은 바로 첫째로 부동산을, 두 번째 소유의 이사로, 세 번째 평행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부동산을 소유의 이사로 평행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시효의 객체,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의 객체를 보면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에 한합니다. 그러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학설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도 이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시효 취득이 가능하냐. 분필되지 않은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시효 취득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분필 등기를 한 후에 바로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일꾼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냐. 국유재산은 잡종재산을 제외하고는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국유재산법 제5조 2항에서는 국유재산에 대한 시효 취득을 배제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국유재산 가운데 공용재산, 예를 들어서 간청의 청사라든가 보존재산, 문화재 이런 것에 대한 시효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유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이나 보존재산 등이 아닌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잡종재산이라고 하는데, 바로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효 취득, 즉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겠습니다. 1991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국유재산법 제5조 2항을 잡종재산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이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시효 취득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유의 이사로 점유할 것이 필요합니다. 즉 자주 점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주 점유의 유무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보면은 1차적으로 근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서 판단하죠. 가령 부동산의 매수인은 자주 점유를 한 것이고 부동산의 임차인이나 수취인 등은 이런 경우에 타주 점유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원의 성질에 의해서 자주 점유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우리 민법 197조 1항에 의해서 점유자는 소유의 이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점유는 1차적으로 근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서 판단하고 2차적으로는 바로 점유자의 자주 점유는 추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 이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무단 점유가 입증된 경우에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유인 잡종 재산을 A라는 사람이 그 재산에 그냥 무단 점유해서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무단 점유자는 이 자주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하면서 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려는 자가 자신이 자주 점유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자신이 자주 점유를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무단 점유의 경우에는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함으로써 이 점유 취득 시효자의 실질적으로 그 취득 시효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점유는 평행공연하게 점유해야 됩니다. 점유가 평행공연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유의 평행공연성, 이것도 197조 1항에 의해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점유자는 선의로 평행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197조 1항에 의해서 평행공연한 점유, 이것도 추정이 되겠습니다.
평온한 점유라는 것은 강폭한 점유가 아닌 것으로서 강폭한 행위가 없는 점유를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에 공통되는 요건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소유이사로 평등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의 특별요건에 대해서 봅시다. 점유취득시효의 특별요건이라는 것은 앞에서 본 세 가지의 요건, 즉 부동산을 소유이사로 평등공연하게 점유하는 것 이외에 두 가지 요건을 더 요합니다. 즉 20년간 점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의 특별요건으로서 20년간의 점유와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시효 기간, 점유취득시효 기간은 20년간 점유를 해야 됩니다. 즉 평등공연한 자주점유가 20년간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점유자의 선의 악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점유자가 선의로 점유해야 된다. 여기는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점유자가 소유이사로 자주점유로 평등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되죠. 그래서 선의 악의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20년의 점유 기간과 관련해서 해석상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첫째, 점유의 성계에 대해서 보면은 20년간의 점유에 관해서는 점유의 성계가 인정됩니다. 우리 199조에서 점유의 성계를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A가 10년간 점유하고 그 다음에 A로부터 점유의 양도를 받아서 B가 10년간 점유한 경우에 B는 A의 10년간의 점유, 그 다음에 자신의 10년간의 점유 이것을 합쳐서 20년간의 점유를 주장해서 바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19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기간의 기산점에 대해서 보면은 점유 개시의 기산점은 언제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정시설과 역산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시설은 점유자는 현실적으로 점유한 시점을 확정하여 그때부터 20년간의 기간을 기산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역산설은 시효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거꾸로 계산하여 시효 완성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점유한 사실이 입증하면 족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 거냐?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고정시설에 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점유 개시 시점부터 20년간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를 보면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역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시효기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20년 이상의 사실이 인정되면 바로 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역산설을 취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기간 만료 후에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있게 된 경우에는 임의로 시효기간을 선택할 수 없다. 즉 역산설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정시설에 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을 소유이사로 평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자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취득시효는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186조 이하면은 187조 이하면은 이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나 바로 245조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해서 187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등기의 방식에 대해서 보면은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죠. 그래서 이때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보존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견해와 바로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의 다수서는 이런 경우에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고 보고 또 우리 판례도 이런 경우에 소유자와 즉 소유자와 점유자의 공동 신청에 의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전 등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원시 취득이지만 보전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등기라는 것은 시효 취득자와 등기 명의자, 그 부동산의 등기 부상 명의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점유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원래 이제 X 토지가 있습니다. X 토지가 을의 것입니다. 을의 것인데, 갑이 점유를 해서 소유의 이사로, X 토지를 소유의 이사로 평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효 취득의 요건이 완성됐죠. 이런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효 취득의 완성을 이유로 갑은 을, 이제 등기부상의 명의자죠.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을에 대해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제 갑은 을에 대해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이것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방법에 대해서 봅시다. 자, 갑이 이제 20년간 점유했습니다. 20년간 점유를 했죠. 그래서 을에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죠. 근데 갑이 등기를 하지 않고 20년간 점유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점유하고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액에게 점유를 양도했습니다. 점유를 양도했어요. 자, 이 X 토지에 대한 점유를 병한테 양도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 병은 직접 을에 대해서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병은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하기 전에 점유자의 지위를 봅시다. 먼저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에 소유 명의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를 보면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갑이 X 토지는 원래 을의 것입니다. 을이 이제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X 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을인데, 갑이 이 X 토지를 소유의 이사로 평공연하게 19년간 점유를 했습니다. 19년간 점유한 상태에서 이런 경우에 을이 이 X 토지를 병한테 양도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갑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 갑은 바로 이 X 토지에 대해서 20년간 점유를 해서 20년간 점유를 채우고 나서 갑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됐다라고 해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 갑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취득시효의 중단을 가져오는 사유인 청구예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점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 소유 명의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를 봅시다. 먼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면은, 자,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 이전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 채권적 등기 청구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등기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그림을 통해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이 을의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습니다. 그러면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됐죠. 갑은 을에 대해서 이제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취득시효가 만료한 상태에서 을이 이 자기 X 토지를 병한테 양도하고 병한테 등기해 줬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갑은 병한테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를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이때는 병한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등기 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병에 대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병은 이런 경우에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종전 소유 명의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자, 갑이 을의 X 토지에 대해서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 청구권을 가진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처분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먼저 을이 갑의 등기 점유 취득시효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느냐, 을이 갑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느냐, 이건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을이 악의입니다. 악의거나 또는 가실이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 갑이 을에 대해서 바로 20년간 점유함으로써 바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을이 갑이 점유취득시효한 사실을 알고서 이를 병한테 매각하고 등기를 해준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의 점유취득시효 사실에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을이 알고서 또는 갑이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을이 X 토지를 병한테 매각한 경우에 을의 이러한 처분 행위는 갑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구성합니다. 이에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을의 처분 행위에 병이 적급 가담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 질서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라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이게 시효 취득 기간이 완성된 토지에 대해서 제3자에게 처분을 한 경우에 이것이 갑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이 되는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갑과 을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계약 관계는 없죠. 이런 경우에 을이 그 부동산을 X 토지를 병한테 처분하더라도 을이 갑에 대해서 어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이런 것은 지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 소유 명의자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 즉 소유명의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유명의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경우에는 이것은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이때 제3자가 소유자의 그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즉 20년간의 점유로 인한 즉 시효기간 만성을 시효기간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채무불이행이 되느냐? 이것은 채무불이행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자와 소유 명의자 사이에서는 계약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소유 명의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청구권의 문제를 봅시다. 자, 대상청구권은 어떤 경우에 관한 문제이냐 하면은 자, 갑이 X 토지를 20년간 점유했습니다. 소유의 이사로 평공연하게 점유해서 시효기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시효기간이 완성되어서 갑이 을에 대해서 등기청구권을 행사했어요. 즉 등기 명의자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이 X 토지가 병이 공공기간이라고 합시다. 이 병공기간이 토지 수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을은 이제 등기부상의 명의자로서 이제 토지 수용 보상금을 취득하게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해서 이 수용 보상금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등기 청구권에 대신해서 을이 취득하게 되는 이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대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할 것은 우리 판례에 의하면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자면 갑이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시효기간 완성을 이유로 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해서만 바로 대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행불능 전에 즉 이런 경우에 수용되기 전에 또는 부동산이 이제 협의 매도된 경우에서는 이행불능 전에 등기 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청구권을 행사했어야만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갑이 을에 대해서 시효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취득 시효 기간이 만료됨을 이유로 자신의 등기 청구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했어야만이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은 부동산을 소유의 이사로 평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함으로써 바로 시효취득하는 자가 즉 시효기간의 완료를 이유로 등기 명의자에게 바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의 특별요건을 봅시다. 공통요건은 바로 부동산을 소유의 이사로 평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의 특별요건으로서 두 가지로 이 부동산을 선의무과실로 점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의무과실로 또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두 가지 요건이 특별히 요구됩니다. 자, 245조를 보면은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또 선의무과실이어야 하고 그 등기된 기간이 10년이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점유취득시효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취득시효와 다른 점은 뭡니까? 점유자가 선의무과실로 점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평공연한 자주점유에 덧붙여서 점유자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된다는 것이고 또한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의무과실의 점유에 대해서 봅시다. 선의는 점유자가 자기를 소유자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과실은 그렇게 믿는데 가실이 없는 것을 말하죠. 즉 선의임에 가실이 없는 것, 이것이 무과실이 되겠습니다. 이때 선의는 197조 1항에 의해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무과실은 추정하는 규정이 없죠. 그래서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의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소유자로, 점유자가 자기가 소유자로 믿고 점유하는 것, 이것이 선의이고, 또 무과실은 그렇게 믿는데 과실이 없는 것입니다. 즉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설과 판례는 선의 무과실은 점유 기간 동안 계속할 필요는 없고 점유 개시 당시에 있으면 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즉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자는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년간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으로서 이때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원인 무효의 등기라도 무방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외관상 분명한 부적법한 등기나 또는 이중보존 등기에 의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이때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등기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외관상 부적합한 등기, 예를 들어서 간헐 위반의 등기, 이런 것을 바로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중보존 등기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절차법설에 입각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행해진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로 되지 않는 경우에 뒤에 행해진 보존 등기의 터잡은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상속에 의해 당연히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비상속인 명의로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상속인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한 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기간을 보면은 이때 등기 기간이 10년간이어야 합니다. 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기간이 10년이고 또 이때 점유 기간 또 10년이죠. 등기 기간과 점유 기간은 각각 10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점유 기간과 관련해서는 199조에서 점유의 승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죠. 그래서 A가 5년간 점유하고 그다음에 그 A가 점유한 부동산을 양도받아서 B가 5년간 점유한 경우에 B는 A의 5년, 자신의 5년 점유를 주장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의 승계는 점유의 승계는 199조에 의해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기의 승계도 인정되는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5년간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가 5년간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B가 A의 5년간의 등기와 자신의 5년간의 등기를 합하여서 자신이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등기의 승계 합산이 인정되는가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판례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 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임을 요한다라고 해서 등기의 승계 합산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즉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과거의 판례를 폐기하면서 등기의 승계 합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A가 5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그것을 양도받아서 B가 5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B는 A의 등기를 자신의 등기에 합하여서 바로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가 타당하냐? 등기의 승계 합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 등기의 승계 합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은 진실한 권리자가 먼저 보호되어야 하고 권리의 외관을 둔 시효 취득자의 보호는 2차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취득시효 기간이 우리나라는 10년이로 비교적 단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기관에게는 우리나라에서 등기부
등기 시에 등기관에게는 실질적 심사권이었고 형식적 심사권만이죠. 그래서 부실 등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한 현실 아래에서 등기의 성계합산을 인정하는 것은 진실한 권리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의 성계합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부동산을 소유예서로 평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고 그 다음에 10년간 등기되어 있으면 바로 그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바로 특별한 조치 없이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를 보면은 246조에서 규정하는데 10년간 소유예의사로 평공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점유가 선의 무과실로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의 경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동산에 관해서 선의 취득시효가 인정되는데 동산 소유권의 선의 취득시효가 인정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동산에 관해서는 249조에서 선의 취득을 인정하죠. 그래서 동산의 경우는 실제 대부분 동산 물건의 경우에서는 동산 소유권 이런 경우는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도 248조에 의해서 인정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그대로 준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7조 2항에서 규정하는데 그래서 168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 이러한 사유는 바로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민법에서는 이 취득시효에서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사유가 준용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효 정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의 효과를 마지막으로 보면은 바로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는 등기함으로써 또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에서는 바로 10년의 경과로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는 것입니다. 점유 개시 시에 소급한다는 것이에요. 즉 소유권 취득의 소급효가 인정된다라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으로서 취득시효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취득시효 이것은 현실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중요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